네, 여러분, 저 3교시 192페이지 직외제부터 볼게요. 자, 직외제. 인사상 각종 처분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외제. 의의가 제재적 성격을 갖는 보직해제. 직위해제도 보직을 안 주는 것이고, 아까 휴직도 보직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직은 제재적인 성격은 없죠. 또 복직이 보장됩니다. 직외제는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데 징계는 아니지만 꾸짖는 거죠. 그리고 직외제는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외제는 직외제 했다가 이 사람 능력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직권면직조차로 이행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직외제 의 제재적 성격을 갖는 보직해제, 휴직과 달리 복직이 보장되지 않고요. 자, 사유가 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재량적, 임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주로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휘관이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외제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면직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 임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만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직외제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입니다. 수능 중기 적격. 수사 중인 자. 능력 부족 사유. 이 능력 부족 사유를 엄청 잘 아셔야 돼요. 능력 부족 사유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예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 부족 사유. 이 능력 부족 사유가 우리 TV에서 갑자기 옛날에 저기 버닝썬 막 큰 나이트클럽에서 누구야 승민가 막 나왔던 거 그 방송 타니까 바로 거기 과장인가 누군가 경찰총장 총경인데 그 승리 걔네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현직 그 총경 바로 직위제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큰 무리 같은 거 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일단 직외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직외제 할 때 다 이 사유로 합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그래서 직외제 대표가 이 능력 부족 사유예요. 그래서 이 능력 부족 사유는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왜 그래? 이 능력 부족 사유를 지문에다 넣어놓고 다른 거 징계 사유에다가 넣어놓고 틀린 지문 만들고 직권면직 사유에다 넣어놓고 틀린 지문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능력 부족 사유는 직외제 사유죠. 그래서 다른 거에다 넣어놓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거 그냥 입에 달릴 수 있도록 반복하셔야 되고요. 수능 중기 적격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기소된 자. 그다음에 적격은 우리 경찰공무원하고는 상관없고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이 직위 해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중기 적격 이게 직위 해제 사유고요. 자, 그 아래 팁을 보시면 그 칸에 팁을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기억이 뭐야? 이 능력 부족 사유예요. 이 능력 부족 사유는 지금 다른 사유들이 다 구체적이죠. 뭐하고 뭐만 추상적이야? 이 능력 부족하고 적격심사 요구받은 거 그것만 좀 추상적이에요. 하여튼 능력 부족 사유가 제일 추상적이죠. 이 능력 부족 사유 제일 추상적인 사유하고 나머지 사유하고 경합돼 있어. 그러면 뭘로 직외제를 해야 돼요? 추상적인 것하고 구체적인 것하고 경합돼. 구체적인 걸로 해야죠. 애매한 거하고 구체적인 게 있어. 구체적인 걸로 해야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걸로 직외제를 하면 월급을 덜 줘도 돼. 월급을 덜 주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나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나라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유하고 경합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로 직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게 기업과 니은 디귿 또는 미음.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게 써있어. 그냥 보세요. 기업과 니은 디귿 미음에 이렇게 하면 비교하기가 쉬운데 근데 우리 법령이나 이런 데다가 뭘 쓸 때 세 개가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A, B, C 이렇게 안 쓰고 A, B 또는 C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써있는데 사실은 기업과 추상적인 사유 기업과 구체적인 사유 니은 디귿 리을 여기 이제 니은 디귿 미음이죠. 저 리을에 적격심사 것이 껴있어가지고 어쨌든 추상적인 사유 기업과 구체적인 사유 나머지 세 개가 경합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걸로 해야지. 그래야 월급도 덜 줌으로써 나라 예산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특징을 보시면 자 기억에 둘째 줄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을 병과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면 두 개를 병과할 수 없는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둘 다 병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징계해도 직위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직위해제도 징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직위해제하면 징계를 못한다. 그러면 직위해제 시키면 땡큐네. 그렇죠. 징계 안 받으니까. 직위해제 시키면 막 웃으면서 집에 가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직위해제 징계처분 병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니은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개전에 정이 없어. 그러면 직권면직 절차로 이행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자, 디귿을 보시면 디귿 중간에 니은의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 능력 부족 사유 대기 명령을 해서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아래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 능력이 부족하니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래 화살표에 대기 명령 후 능력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권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 면제 절차로 그냥 이해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직위 해제입니다. 자, 리얼에 중간에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 이 직위제라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죠. 징계는 아니지만 꾸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엄청 따르죠. 그래서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 미음에 직위제 되면 직무에 당연히 종사하지 못하고 출근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직위제를 왜 시켜? 출근하지 말라고 직위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직위제 당하면 꼭 어디 놀러 갈 것 같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출근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직위제 시켰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런 장면도 봤어. 소장이 직위제 된 놈 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이제 못하고 그 사람 간 다음에 과장들이 있는 데서 야, 저 새끼 좀 제발 얼굴 좀 안 보이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직위제를 왜 시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위제 시키지 않습니까? 직위제 시키는 이유가 나오지 말라는 거야. 왜? 문제가 있을 때 기자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기자들이 막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조그마한 건데 기자들이 막 물어보면 또 엉뚱한 대답을 버려. 그 엉뚱한 대답이 또 언론에 나면 막 문제가 엄청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면 직위제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자들 안테나에 걸리지 않도록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자, 비읍에 직위 해제된 사람한테 봉급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먼저 추상적인 사유가 있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위 해제 사유가. 추상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야? 불쌍한 사유지. 뭐 내가 잘못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일단 직위 해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유, 불쌍한 사유에서는 많이 줘요. 구체적인 사유는 진짜 잘못한 것이 막 거의 밝혀진 것이니까 봉급을 덜 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사유에서는 80%를 줍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죠. 고위공무원단인데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부족해서 백 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추상적인 사유 80%를 주고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이것은 뭐 경찰이랑 상관이 없는데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인데 이게 또 시험에는 또 나오더라고 또. 그래서 그것은 70%를 줍니다. 3개월 지나면 40%를 줘요. 70% 40%를 주는 것이죠. 추상적인 사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자, 이것은 3개월 뒤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3개월 내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3개월 내에 개전에 정이 없어? 그러면 직권 면제 절차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직위를 부여하든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근무성이 극히 나쁜 자, 이것은 80%,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사유로 직위된 사람은 70% 40%,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유죠.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는 50% 30%. 그래서 합한 것이 저 능력 부족 사유의 80%랑 똑같죠. 그렇죠? 능력 부족 사유 80%, 구체적인 사유 50%, 3개월 지나면 30%. 그래서 50% 30%를 합하면 그것이 능력 부족 사유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시옷을 보시면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에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진소에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것이 좋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좋아? 산입하는 것이 좋은 거. 산입하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근무해야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직위해제 기간은 직위해제라는 것이 꾸짖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승진소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다음의 경우에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어떤 경우? 억울한 경우. 그래서 자, A번에 중징계로 징계 의결 요구돼서 직위 처분을 받았어. 근데 그 밑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어. 누명 쓴 거죠. 누명 쓴 거. 이런 때는 그 직위해제 기간 승진소의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함으로써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그 뒤에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 끝에 무효 취소로 확정돼 버렸어.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이나 소송을 거쳐가지고 무효나 취소로 최종적으로 확정됐어.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역시 누명을 쓴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 승진소의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고요. 자, B번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어. 근데 아래 무죄로 확정됐어. 역시 누명을 쓴 경우이기 때문에 승인소의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고요. 자, C에 조사 수사 중인 자 사유로 직위해제 됐는데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징계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어. 거기 맨 끝에 혹정이 아니라 확정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확정됐어.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이 아예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사 수사 중인 자로 직위해제 받았어도 그 직위해제 기간 승진소의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자, 기타를 보시면 뭐 전직 강임, 전직, 직렬을 달리해서 임용하는 거, 경찰 공무원이 뭐 세무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한테는 이 전직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다른 임용 중에서 강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공무원은 딱 직급에 맞게끔 인사 이동을 시켜줘야 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계급이 높은 사람이 거기에 가려고 하면 계급을 까서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 공무원한테는 있는데 우리 경찰은 계급 자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을 그렇게 막 깠다 넣었다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한테는 이 강임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요. 자, 아래 경찰 공무원의 소멸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관계의 소멸. 자, 2번 당연 퇴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당연 퇴직, 면직,
뭐 그렇게 있습니다. 자, 당연퇴직, 면직, 당연퇴직, 면직. 자, 당연퇴직은 의의가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당연퇴직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그냥 소멸하는 것. 그래서 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그럼 당연퇴직에 인사발령을 하죠. 그럼 그 인사발령이 처분이죠, 처분일 것 같은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왜 그래? 당연퇴직 인사발령 해도 당연퇴직하는 것이고 당연퇴직 인사발령 없어도 그냥 당연퇴직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 그냥 사실상의 행위만 있을 뿐이고 당연퇴직이라는 것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냥 퇴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치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인사발령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냥 당연히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발령의 의사표시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됐는데 그 사람이 다투려면 이렇게 다툴 수가 있겠죠. 나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의 공무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 당연퇴직 의의는 받고요. 자, 사유가 우리 당연퇴직 사유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근데 임용 결격 사유 그대로 먹히는 것이 아니라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이 돼요. 그러나 두 개의 사유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거기 법 표현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제가 사유에 경찰공무원이 8조 2항 이게 결격사유입니다. 임용 결격사유. 자,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 임용 결격사유라는 것이 경찰공무원 되기 전에 이 사유가 생기면 임용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경찰공무원을 하고 있는 중에서 이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유를 통으로 가죠. 통으로. 그래서 경찰공무원이 제8조 제2항 임용 결격 사유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다만 4호와 6호에 대해서는 완화시켜놨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머릿속에 결격 사유가 당연 퇴직 사유로 가잖아요. 근데 결격 사유가 당연 퇴직 사유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 이 두 개는 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당연 퇴직 사유하고 그다음에 임용 결격 사유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왜? 임용 결격 사유가 그대로 그냥 당연 퇴직 사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임용 결격 사유 중에서 두 가지는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임용 결격 사유하고 당연 퇴직 사유하고 똑같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법의 서술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경찰 공무원이 결격 사유 각호 어느 안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그냥 통째로 받아서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다만 4호하고 6호는 이렇게 좀 완화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문에 그 예외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경찰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 경우는 당연히 퇴직한다. 그럼 그게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죠, 맞는 지문이죠. 왜냐면 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대신 뭐 그냥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다 당연 퇴직된다.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죠. 왜냐 거기에 일부가 완화되니까. 그래서 이 법 조문 형식이 결격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연 퇴직된다. 다만 4호하고 6호하고 뭐 파선은 좀 완화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은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된다. 이것은 맞는 지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 파선 4호하고 6호는 이제 완화가 돼요. 어떻게 완화되냐면 자, 첫 번째 4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임용 결격 사유인데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러면 바로 그냥 당연 퇴직 때 좀 너무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근무하다가 누구 보증 하나 잘못 써주면 그냥 파산 선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만 당연 퇴직시킵니다. 그래서 예컨대 복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면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면책 불허가 면책 취소가 확정됐어. 이러면 그냥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만 당연 퇴직 되게끔 해놨고요. 또 6호가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인데 근무하다가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무조건 퇴직시켜?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경찰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면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게끔 해놨지만 근무를 하다가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그러면 무조건 당연 퇴직하게 만들지 않고 그 사유가 진짜 나쁜 사람만. 그래서 성폭, 술해, 성폭, 횡령배임, 직무상 횡령배임 이것만 술해, 성폭, 직무상 횡령배임만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면 그것만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유를 제한시켜 놨습니다. 아래 당연 퇴직 발령은 퇴직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처분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당연 퇴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분이
어떤 행정관청의 고권적 권력적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아래 퇴직급여, 당연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더라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격증 이상 형의 선고 위에 이 형사처벌을 받았어. 근데 직장에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직장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 됐어. 또는 공무원 근무하던 중에 어느 순간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어. 그 뒤부터는 그냥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근무를 했어도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월급은 사실상 노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때문에 월급을 토해내라고 하진 않아. 그러나 퇴직급여, 연금 같은 것들은 그 기간 중에는 안 줍니다. 그래서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더라도, 즉 말한 자격증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어. 그 사유를 가지고 특정 사유, 아까 그 성폭, 술해, 직무상 횡령배임, 그 사유로 자격증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어. 그러면 당연퇴직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다가 안 하려고 있으면 직장에서 모르잖아요. 사실상 근무한 것이죠. 공무원이 아닌데 당연퇴직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공무원이 아닌데 사실상 근무해 왔어. 거기에 대해서 퇴직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발견돼? 그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견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은 한 1, 2년에 한 번씩 이 서치를 돌려요. 전체 전과자 명단하고 전체 공무원 명단을 서치를 돌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도 돌리고 감사원에서도 돌리고 돌립니다. 돌려서 한 1, 2년 지나면 딱 적발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음주운전 걸려봐. 다른 고장 가서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 기관에서 모른다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렇지. 공무원이라고 안 하면 통보도 안 해요. 공무원이라고 해야 통보해 주지. 주민등록증만 내놓으면 그냥 주민등록증만 보고 공무원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전산망에 공무원이라고 안 떠요. 그냥 주민등록만 뜨는 것이지. 공무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고 통보도 안 해주는 겁니다. 기관 통보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발각됩니다. 서치를 돌리는 기관이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돌리고 감사원에서도 형사처벌 받았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 돌려가지고 그 내역 해당 기관에 다 보내죠. 언젠가는 적발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정년퇴직. 정년퇴직에는 연령 정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연령 정년은 60세고요. 계급 정년은 경정 이상. 경정 이상부터 경정이 14년, 총경이 11년. 그 위에가 이제 6, 4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4년, 11년이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경정 이상은 모나미 볼펜만 차고 다닌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사인만 하고 다니니까.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사인만 하고 다닌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일이잖아, 일. 모나미 볼펜 한 자로 쓰고 돼지는 거야. 그죠? 경정 14년이면 14년. 총경은 좀 더 하니까 두 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한 자로 쓰고 죽을 사자 죽는 것이고, 총경은 모나미 볼펜 2개 쓰고 죽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연상을 해주시고, 아래 수사정보, 외사보안, 자치원자사무 등 특수부문 아래 총경 경정의 경우에는 4년 범위에서 아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전지사변 기타 이해주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비리죠. 특수부문 4년 이내, 비상사태 2년 이내. 오케이? 특수부문 4년 이내, 비상사태 2년 이내. 그래서 특수부문은 특수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먹을 사람 경정, 총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상사태는 전쟁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급 상관없이 그냥 계급정년에 해당하는 경정 이상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의 둘째 줄에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은 장관과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경 경정은 총리만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경무관 이상 사실은 뭐 쓸모도 없지. 경무관 이상 우리 일하는 데는 사실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쓸모가 없죠. 그래서 쓸모가 없는 경무관 이상은 더 복잡하게 이 계급정년 연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까지 거치도록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이 총경 경정은 그냥 총리만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자, 그리고 거기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 2항에 계급정년 이 특사 비리 여기에 대해서 연장해야 돼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해도 되고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지금 실무에서 연장해? 연장 못합니다. 왜 그래? 계급정년을 누구는 연장해주고 누구는 연장 안 해줘. 와, 칼부림 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규정만 넣어놓고 실제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죠. 강의 규정으로 돼 있으면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의 지상 명령이잖아. 강의 규정으로 돼 있으면 활용할 텐데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계급정년 연장 단 한 건도 계급정년 연장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안 해주면 작살나니까 그럼 완전 예. 그래서 그렇다. 자, 사망에 강등,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경정부터 이제 계급정년이 있잖아요. 경정 밑으로 강등되면 계급정년 없어지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놨겠어요. 뭐 국가가 짠 거야. 그래서 하여튼 강등돼? 절대로 이익이 안 되게 해놨죠. 그래서 하여튼 강등돼? 한 번 강등되건 두 번 강등되건 세 번 강등되건 강등으로 인해서 계급정년은 제일 높았던 계급에 있을 때 계급정년, 왜 높으면 높을수록 계급정년이 짧거든. 그래서 제일 높았던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은
강등 이전과 강등 이후에 근무 기간을 다 합해서 근무 기간을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눈꽃만큼도 이득이 안 되게 징계로서 강등을 했는데 그 강등이 이득이 됐으면 해놨겠어요. 그래서 3번에 강등,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포함해서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 이게 가장 높을수록 계급 정년이 짧으니까. 그리고 4번에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 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 연수를 합산함으로써 강등 때문에 절대로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 5항에 경찰 공무원은 정년이 된 날이 1월에, 그러니까 이 정년이 연령 정년, 계급 정년이 있는데 연령 정년이건 계급 정년이건 자기 나이 이 생년월일 때문에 60세 되는 날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또 계급 정년도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뭐 경정이건 총경이건 거기 임용일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퇴직할 때는 같은 날에 퇴직하게끔. 왜냐? 만약에 따로따로 막 퇴직해봐. 경무가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정년하도록. 그래서 6월 30일, 12월 30일.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있으면 6월 30일. 그 다음에 그 뒤에 12월 31일까지는 다 그냥 12월 31일에 딱 한 날에 그냥 퇴직하도록 규칙성을 뒀고요. 자, 6번에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산입합니다. 그래서 뭐 자치경정이 6경으로 와. 그러면 자치경정 근무한 기간 합쳐가지고 14년 함께 따져가지고 계급 정년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면직을 보시면 면직, 의원 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징계 면직, 직권 면직이 있습니다. 의원 면직, 징계 면직, 직권 면직. 자, 의원 면직을 보시면 본인 의사표시에 기초해서 임용권자가 수리함으로써 경찰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쌍방적 행정이, 쌍방적 행정이라는 말이 신청에 의해서 의원 자기가 퇴직하겠다고 신청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에 의해. 자, 효력 발생 시기가 의원 면직의 효과는 서면에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임용권자가 승인할 때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사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징계 및 형사 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직무유기. 그다음에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열받으니까 사표 내는 거 아니에요. 막 지휘관한테 욕을 먹다가 참다가 어느 순간 사표 낸다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사표 낼게요. 또는 사표 낸다 하면서 가서 사표 쓰고 딱 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안 돼요. 수리된다면 가야 돼. 또는 가려면 연가를 쓰고 가면 되지. 연가 한 2, 3일 휴가 2, 3일 딱 쓰고 가면 돼. 그 사이에 처리되면 되는데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사표 딱 내고 가. 그러면 지휘관이 웬만하면 봐주죠. 지휘관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독종들이 있어. 지휘관들이 사표 내고 갔다면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새끼 어디 있어? 집에 갔는데요. 휴가 냈어? 조사해봐. 징계 먹습니다. 그 징계가 그나마 하위 계급은 징계가 적게 먹어요. 뭐 견책, 감봉. 고위 계급은 엄청 세게 먹습니다. 특히 뭐 총경 이런 사람들은 총경은 받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책임이 높기 때문에 총경이 휴가도 안 내고 사표만 딱 내고 갔어. 해임돼. 해임 파면 나온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관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표 내고 그냥 가버렸어. 사표 수리도 안 됐는데 해임 파면 당한다니까. 조심해야 되면 조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받아서 사표를 낼 때는 사표 내고 휴가까지 딱 내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야 휴가 처리 좀 해줘 해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작살난다고. 그래서 작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저도 봤어요. 2명 봤어요. 2명. 옛날에 저 조현우 청장이라고 엄청 무서운 청장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은 너무 걸구니까 사표 내고 간 사람이 있어. 조사하라고 해임당했어요. 그 총경 해임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청했는데 못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엄청 당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사표 냈을까. 그러나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 총경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잖아요. 엄청 강하게 본다니까. 못 살아났어. 자, 그 아래 팁을 보시면 두 번째 팁에 상사 등의 강요에 의해서 반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거. 강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죠. 강요. 자, 강요돼서 사표를 냈어. 그 사표 내고 수리된 그 행위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맨 끝에 거기에 입각한 면직 처분은 무효다. 자, 그 아래 팁은 강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정도. 그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직 종용을 받았어요. 잘릴래? 그냥 강제로 징계 먹고 잘릴래? 해임 파면 당할래? 그냥 사표 낼래? 라고 하니까 사표를 낸 것이죠. 그래서 사직 종용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서 사직 종용을 받고 형사처벌 받아서 징계 파면될 것을 염려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어. 이때는 그 사직 의사 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 본인도 파면 당할까봐 징계 먹고 파면 당할까봐 사표 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봤습니다. 자, 오른쪽 징계 면직을 보시면 징계 면직 파면 해임. 이 징계 중에서 배제시키는 징계. 그래서 배제되면 이제 면직하죠. 그 면직이 징계에 의한 면직이죠. 그래서 파면 해임이 징계 면직이고요. 자, 직권 면직 의의 두째 줄에 직권
직권으로 면제시킬 수 있다. 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통상 임의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죠. 직권으로 면제시킬 수 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면제시킬 수 있다. 자, 직권으로 면제시킬 때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고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을까요? 확실한 사유는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확실한 사유는. 그래서 여기 확실한 사유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한 사유가 폐휴자예요. 폐휴자. 거기 패자가 없어졌네? 지금 봤네요. 암기문구에 폐휴자라고 적어놨었는데 패자 누가 어디로 갔지? 폐휴자 불필요, 폐휴자. 그래서 폐가 폐직과원. 그 다음에 휴가 휴직 미복귀. 그래서 아까 경찰 공무원 이 직권 면직 직권 휴직 사유에 휴가 미복귀가 있잖아요. 소재 불명. 그때 직권 휴직했어. 근데 그 직권 휴직 기간을 일반 공무원은 그냥 3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러나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왜냐? 바로 직권 면직 절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 경찰관 잡아놓고 3개월 지나서 직권 면직 시킨 다음에 내보내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휴직 미복귀하면 그것도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치 않고요. 맨 마지막에 자격증 때문에 선발을 했는데 근무 중에 자격증을 소멸돼 버려. 변호사 자격증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고용을 했는데 근무 중에 변호사 자격을 잃어버려. 그러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확실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운전요원으로 쓰려고 운전요원으로 뽑았어. 근데 운전면허증 음주운전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됐어. 그때는 징계위원회 동의 거치지 않고도 그냥 면직할 수 있도록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폐휴자 불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 자, 권리가 있고 이제 뒤에 의무가 나오겠죠. 자, 권리에 엄청 쉬워요. 신분상 권리, 제한상 권리, 일반적 권리, 특수한 권리.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종류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 이것이 딱 넣어놓고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의 권리 가운데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신분상 권리하고 제한상 권리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근데 신분상 권리랑 제한상 권리랑 구분이 돼 있다는 것만 알면 풀 수 있죠. 왜냐 제한상 권리가 다 재산 관련된 거거든. 근데 신분상 권리하고 제한상 권리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이걸 섞어 놓으면 이건 뭐. 그래서 이 주소, 목차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저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특정하게 숫자 이런 거 있는 것은 그 숫자만 내가 알면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은 알면서도 그냥 코베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목차를 알아야 된다. 권리 안에 신분상 권리와 제한상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제한상 권리는 딱 봐도 다 재산상이거든요. 보수, 연금, 실비, 보급품, 보상 다 재산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상 권리와 제한상 권리로 구분된다. 신분상 권리는 일반적 권리와 특수한 권리가 있다. 일반적 권리는 뭐야?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권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분할 줄만 알면 특수한 권리 안에 딱 경찰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무기, 장구, 제보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차만 알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차를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 신분상 권리를 이제 끄집어내서 일반 공무원과 공통되는 권리, 일반적 권리 안에 직무 수행권, 당연히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어떤 직위에 딱 앉아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직무 수행권이고요. 신분 및 직위 보유권, 기억 끝에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 직위를 상실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죠.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만 않으면 잘리지 않는 그게 이제 신분 보유권이고 그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죠. 자, 니은 근데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경찰 공무원은 치안 총감, 치안 정감은 이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보 공무원도 별도로 따로 규정해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안 총감, 치안 정감, 그리고 시보 이것은 우리 경찰 공무원 중에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이 우리 치안 총감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우리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자법에서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잖아요. 임기 보장이 되니까 사실은 신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치안 총감이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직위로서 경찰청장은 2년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계급으로서 치안 총감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그러니까 치안 정감은 그냥 신분 보장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치안 총감은 경찰청장만 있으니까 막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인데 우리 조직 안에 계급으로 치안 총감을 하나 더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법만 바꾸면 예를 들어 경찰 대학장도 치안 총감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경찰 대학장인 치안 총감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경찰청장인 치안 총감은 신분 보장 2년 직위를 보장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치안 총감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직위하고 계급하고. 아래 쟁송제의권을 보시면 기억의 끝에 소청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행정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요. 니은 그때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고요. 임용권의 유임이 있었어. 그러면 임용권의 유임을 받은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피고가 됩니다. 아래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가 경찰 공무원만의 권리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은 무기, 장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유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장구 사용권, 휴대권 무기 사용권, 제복 차용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장구 사용권, 우리 경찰 장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무기 휴대 사용권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무기 휴대 및 사용은 경찰 공무원의 권리일 뿐이며 의무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일단 권리로 보는 거야. 권리를 보고 추가적으로 의무냐 아니냐. 그때 뭘 가지고 해야 한다면 의무인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의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단 권리라고 보고 해야 한다로 돼 있으면 의무이기도 한 것이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의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기 사용, 무기 휴대는 그러니까 아래 제복을 착용해야 한대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 경직법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꼭 경찰 공무원이 막 위험한 직무니까 무기를 꼭 휴대하고 착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무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제복은 오히려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복은 착용해야 한다라고 해놨으니까 권리이면서 원래부터 다 그냥 권리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복 착용권에 대해서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신 위에 무기 휴대 및 사용권에 대해서는 권리인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말장난인데 표현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재산상 권리로 가보시면 이 재산상 권리가 다 재산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수 청구권, 연금 청구권, 밑에 뭐 보상 청구권, 뭐 실비 변상 다 돈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재산상의 권리라고 하고요. 자, 먼저 보수 청구권은 보수의 의의가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한 것이 보수입니다. 오케이? 보수가 봉급과 수당을 합한 거예요. 이 보수하고 봉급하고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수당까지 합하면 이제 보수가 되는 것이고 봉급은 그냥 그 계급, 그 근무 연한에 따라서 딱 주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봉이 이 봉급이고 그 다음에 수당까지 합하면 보수가 됩니다. 자, 근거가 보수에 관한 법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전 공무원이 다 그냥 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씁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 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그냥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그 밑에 화살표에 경찰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이 존재치 않고 그냥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 안에서 일반 공무원하고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우리 경찰학자들이나 우리 경찰이 주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 우리는 특별히 위험한 직무에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 규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맞지.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에서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65세까지 하실 거지 않습니까? 기본 65세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인을 60세까지만 잡아놔. 그럼 이 사회가 지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이라든가 일 않고 사회에 의지하는 기간을 줄여야 돼. 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간을 줄여야 이 사회가 버티죠.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 그러면 이 사회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면 정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경찰 공무원이 이제 65세로 정년이 늘어. 축복이에요? 와, 저는 진짜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은 별도의 보수 규정을 더 가지고 별도의 연금 체계를 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사표 낼 수 있게 사표 내면 연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별도 체계 만들어주면 그럼 우리가 막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거죠. 왜냐 우리 사회적으로 경찰 공무원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사회적으로 경찰 공무원이 젊어야 도둑놈 또잖아. 여러분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좀 엉거주춤 걸어가면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와 제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 달리기를 못해.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범인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정년을 늘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한테만 비극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보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연금도 좀 따로 만들어가지고 일찍 그만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면 일찍 그만두지.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지문에 나옵니다. 그 지문에 나올 때는 머릿속에 별도의 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지문을 시험 지문에 내는 거죠. 아래 소면 시효를 보면 보수 청구권 민법에 의해서 3년이다. 국가재정법에서 5년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맞아? 사실은 다 맞아요. 왜 그래? 민법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1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근데
급료가 이 급여지 않습니까? 급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근데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가 받을 돈 또는 국가가 줄 돈 다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공무원이 일한 다음에 국가한테 돈 받는 거 다 국가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5년도 맞고 민법 3년도 맞습니다. 대신 판례는 민법 3년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압류, 보수의 압류는 봉급의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수당 빼고 그냥 본봉의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수당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초과근무 수당 200만 원 넘게씩 초과근무 수당 막 200만 원 넘게씩 받는 형사과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당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하다가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막 파산당해. 그럼 이제 압류 막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도 꿋꿋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왜냐? 뜯어갈 수 있는 돈이 본봉에 이 봉급의 2분의 1로 제한되기 때문에 얼마 못 뜯어가. 그래서 그냥 살면 돼요. 살고 퇴직하고 나면 이제 다 떼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하든 간에. 자, 아래 특징이 보수청구권 임의로 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이 보수청구권은 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압류만 2분의 1까지 제한되고요. 자, 아래 연금 청구권을 보시면 자, 연금이 있고요. 저 밑에 기타 권리 첫 번째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연금 청구권은 공무원 연금법이 근거 법률이고요. 보상 청구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제 근거 법률입니다. 자,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자, 연금하고 보상하고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어떤 차이가 있어? 여러분 연금은 그만두든지 죽든지 뭐 그러면 퇴직하든지 그만두든지 죽든지 장애를 입든지 그러면 연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활의 기본을 해결해주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연금입니다. 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그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퇴직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그 치료해줘야 되잖아. 치료해주고 재활하게 해주고 또 보상을 해줘야죠.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그 연금하고 그 지금 직무상 다친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그 연금, 그것은 공무원 연금법이고요. 직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어. 그러면 치료해주고 또는 뭐 유가족한테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연금으로 가서 연금, 퇴직, 장애, 사망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 이게 연금입니다. 물론 일시불로 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금을 지급하는 거. 니은의 연금은 양도 포기, 압류, 담보의 제공 등이 불가능하고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아래 미음 각종 급여는 신청하면 누가 결정해?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합니다. 근데 인사혁신처장의 그 결정권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 자, 법률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가면 그냥 위탁한다예요. 오케이?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시키면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인사혁신처장이 결정권이 법률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가면 위탁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다 그냥 결정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건 뭐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뭐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시행령으로 가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그냥 위탁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버려서 실제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결정하고 지급하고 그냥 다 합니다. 아래 보상 청구권을 보시면 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고요. 1조 목적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서 적합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즉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뭐 재활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입니다. 이것은 그 연금을 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연금을 주는 거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자, 54조 2항을 보시면 54조 1항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요재간부죠. 요재간부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공무원 연금법이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건 시효가 5년이에요. 5년 기본적으로. 다만 요재 간부만 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고 요재 간부만 3년입니다. 자, 실비변상 청구권. 공무를 집행하다가 내 돈을 썼어. 그러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비변상 청구권. 실물 대여 청구권. 일하는데 필요한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보훈.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그 밖에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사망자 포함하고요. 자, 부상, 고무상 질병 포함하고요. 자, 사망,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본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아우 지금 괜히 읽었어. 나 맨 끝에 그냥 예우 지원을 받는다 이것만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데 가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래? 아 예우 받아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이면서도 딱 뭘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우 해준다는 거잖아요. 당연하면서도 추상적인 거야. 이렇게 당연한 거면서도 추상적인 것은 다 한답니다. 법률에서 당연하면서도 추상적인 거야. 한답니다.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